그리고 이제 박찬대 의원하면 정청래 의원과 함께 이재명 대표 가장 지근거리에서 이재명 대표를 가장 잘 저는 돕고 있다고 보여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이제 시청자들이나 지지자도 그렇게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옆에서 보시면 첫째 제가 묻고 싶은 건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뭐 지향점이랄까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 두 번째는 정말로 그 뭐 소위 현 정부에서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법권이나 검찰권을 이용해서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지켜내면서 더 공고해지는 지도력을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옆에서 지금거리에서 보신 우리 박 최고위원 입장에서 보실 때 이재명 대표 정치인을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유시민 우리 작가님 네, 말씀처럼 개발도상인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맞아요. 대선 때 말씀하셨죠. 근데 그때는 그냥 신선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앙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제 1년 조금 넘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성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선명성으로 보면 성남시장 때나 경기도지사 때만큼 사이다였다. 그때가 더 사이다고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좀 탄산 맛이 빠진 거 아니냐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때는 원톱이셨잖아요. 그랬었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공무원들도 그렇고 주변에 계신 스태프들도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성남시에서 2번,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한 번의 성과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국회는 그때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민들이 볼 때는 좀 답답하게 보일 수 있지만 나름대로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요. 또 그중에는 또 확신범들도 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판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신에 대해서 남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하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다음에 내 의견보다는 먼저 경청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이제 지금 한 13개월, 14개월 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경청의 자세와 통합의 자세, 그리고 각각의 입법기관들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당대표로서의 그 성장을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보여줬던 이재명의 집중력과 추진력, 그리고 기획력, 선명성, 그 부분과 중앙정치인, 민주당을 대표하는 대표로서의 그동안의 서바이벌, 그다음에 그로스, 그러니까 정말 생존과 성장이 같이 만들어지면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 들고요. 거기다 또 하늘까지 도와서 우리가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막지 못한 것은 부족함이 있었던 건데 우리의 부족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났던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뭐 맞아요. 우리 저기 교수님 앞에서 쓸 말은 아닌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런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사실은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 우리 유창훈 판사님을 못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판사 한 분의 민주당의 미래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사실은 이 고통을 맡겨놓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 불안감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시원한 선포는 못했던 거죠. 나를 가결하라라든가. 그랬는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탈표에 의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을 때는 상당한 걱정이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감히 하지는 못했지만 기각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일소에 해소했던 것은 역시 하늘이 우리 국민들을 버리지 않고 우리 민주당의 소명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좋게 보고요. 이재명 대표님한테 가졌던 기대와 믿음을 조금 더 보여주시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탈표에 들어갔었던 한 40여 명의 분들도 큰 전환은 발생했다고 봐요. 뭐 그동안은 정치인으로서 시민들이 볼 때는 이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당권 쟁탈전이라고 하는 게임 스테이지가 첫 번째 게임 스테이지 끝났고 두 번째 게임 스테이지 끝났고 세 번째 게임인데 이 세 번째 이 스테이지에서 첫 번째 전략, 두 번째 전략을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들도 당권과 관련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하늘의 도움까지 받아서 동남풍까지 불어서 적벽에서 크게 이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큰 전환을 이루어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가 난 그 안에서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여전히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40명에 육박했던 그 사람들의 상당한 수는
대전환을 이뤄내지 않을까 해서 우리 내부의 갈등을 있었던 대전환이 일어나면서 예.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한테 예.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우리가 요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총리 변경하고 예. 그다음에 검찰 독재 압구정 정권 요거 바꾸고, 정말 바꾸고 국정 기조 바꾸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정치가 국민의 삶과 생명을 정말 개선시키기 위해서 맞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예. 또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솔직히 보면 예. 사람은 잘 안 바뀌어서 안 바뀌어요. 이거는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우리가 7바퀴 계속 돌고 돌죠. 예. 네, 마지막에 나팔 불고 함성 지를 때 예. 여리고성 무너졌던 것처럼 정말 국민을 무시하고 오로지 검찰의 힘만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도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그 빗장이 무너지고 예. 정책의 대기조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자, 이제 시간이 약 한 6분 정도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10분 한 거죠? 빨리 지났죠. 시간 엄청 빨리 지난 것 그러게요. 같아요. 제가 말이 빨라서 예. 그 말씀드린 양도 엄청 많을 텐데.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거의 한 5천 명 가까운 분들이 들어왔으면 보고 계세요. 오, 네, 예, 이게 오마이 힘입니다. 오마이 TV가 네. 그렇게 이제 나중에 누적까지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국회의원 박찬대가 네. 누군가 아. 이 부분을 좀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어차피 이제 그래도 본인이 최고위원으로서 네. 역할도 하고 의원으로서 역할도 하지만 그래도 본인을 또 알려야 되잖아요. 아, 저는 그렇게 예, 보고 또 예.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박찬대 의원이 누구시지?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좀 본인의 정치 어떤 뭐 철학이랄까요? 이런 부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러게요. 이뭐 박찬대가 최고위원 되기 전에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갑자기 지역구도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연수갑 출신 예, 예, 박찬대 의원인데요. 예. 인천에 지역구가 13개가 있고요. 예. 우리 인천에서 민주당 이름으로 단 한 번도 국회의원을 내지 못했던 고시 말이었어요. 네, 험지였습니다. 예. 근데 그거보다 더 심했던 건 뭐냐면 총선에 2번 출마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나왔다가 낙마하면 너무 절망하면 안 바로 나오는군요. 사고지구당이 되고 그렇게 해서 매번 수십 년 동안을 총선에 2번 출마한 사람이 없는 그 어려운 지역구 과거에 서한샘 의원 예, 그다음에 서한샘. 황우여 의원이 예, 수십 년 동안 사실 거기서. 예 빨간 깃발을 들고 있었던 거긴데 제가 이제 거기에 정말 분무서운 줄 모르고 예. 하루 강아지처럼 용기 하나 뜨거운 마음 하나 가지고 도전을 하셨군요. 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 전에는 회계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학생운동에 계보가 있거나 아니면 노동운동, 시민운동을 하지 않았던 그냥 순수 회계사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마음을 변화하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노제를 참석하면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떠나 보내면서 그 인파를 헤치고 가서 연구차 트렁크에 손을 올려본 게 그러셨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처음 만난 거였거든요.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못 만나보고 예. 결국 서울역을 출발해 가지고 이제 수원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차를 보면서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했는데 나는 시민의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그 시민들과 조직된 행동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천에서 시민운동하는 분들의 친구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인천의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들을 또 후원하거나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 욕 많이 먹고 진창 같은 정치에 뛰어들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12년도에 제가 나고 자랐던 인천 남구의 용현동 윤상현 의원 지역구에 갑자기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셨었군요. 그러니까 돈키호테 같았죠. 그래서 바로 컷오프 되고 경선도 못 치러보고 그리고 나서 그 4년 뒤에는 황우여 지역구에 뛰어들어서 거기서 214표 차이로 당선이 되었죠. 박빙이었네요, 거의.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한 15% 20%가 1대1 대결에서 지는 지역이었는데 그때 안철수를 중심으로 국민의당이 만들어져서 19.1%를 가져갔는데도 214표 차이로 당선이 됐거든요. 제가 40.6%를 가져가고 국민의힘이 40.3%,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그다음에 19.1%. 그래서 214표 차이로 제가 당선이 되면서 우리 당이 한석 차이로
일당이 됩니다. 제1당이. 제가 예. 꼴찌로 붙었는데 예. 그래서 123석 대 122석이 되었고요.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국회의장을 뽑을 수 있었고 그렇죠. 예. 탄핵안을 상정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예. 기적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저는 마음에서 움직이는 그 열정을 믿는 편인 것 같아요. 예. 내 마음속에서 부름이 있으면 그거에 잘 속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노제에 참석을 해서 예. 시민의 삶이 무엇인지 실천하는 작은 노력이 그 나비의 날개짓이 큰 태풍이 되어서 우리가 일당이 되고 한석 차이로 예. 그리고 탄핵이 이루어지고 민주정부가 다시 들어서는 예. 그런 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를 조심스럽게 고민하는 분들한테 당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시민들이 볼 때는 예. 정치가 어려운 길이고 욕먹는 길이고 예. 그다음에 진창에서 어쩌면 개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국민들, 국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치가 분명한 소명이 있기 때문에 예. 작은 행동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예. 2021년 7월 1일에 예. 이재명 캠프에 예. 수석 대변인으로 합류하게 되면서 2년 동안 이재명 예. 대표와 함께 함께. 예,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의 예. 수권을 위해서 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이게 뭐 정치 역정만 봐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려운 곳에 가서 당선을 이뤄내고 또 이재명 대표와 함께 2년 가까이 계속 하시면서 그 곁을 지키시는 것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리의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더 저는 붙잡고 싶은데 비서진이 자꾸 제 앞에 나타나서 빨리 가야 된다고 지금 약속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 좀- 오늘 다 못하신 말씀은 네. 한 번 더 나오셔야 돼요. 피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오마이 TV만 네. 딴 데는 안 나가셔도 됩니다. 예, 예. 이동에 이런 데 안 가도 되고요. 오마이 TV로 오시면 됩니다. 예, 예. 약속해 주신 걸로 알고 예. 자 의원님 보내드려야 돼요. 지금 보내드려야 되고 어쨌든 그 뭐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시청자들이 계속 박찬대 의원을 의지하고 지지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모습이 결국 신뢰를 낳고 그 신뢰가 결국은 박찬대 의원이라는 정치인도 키워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마음 변치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정말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정치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최선을 다할 테니까 예. 우리 교수님께서는 예.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뒤에서 네, 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네. 자.